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소방한국사 2021년 소방한국사 기출 A형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페이지 보시면 총평이 나오죠. 먼저 문제 구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고대 이전 시대, 선사시대와 철기시대까지를 보자면 두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 고대 문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남북시대까지, 그러니까 발해까지 포함해가지고 두 문제가 나왔고요. 고려가 네 문제가 나왔죠. 조선 전기가 두 문제 나왔고, 조선후기가 두 문제 나왔습니다. 근대는 두 문제 나왔고, 일제강점기가 네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현대가 두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근대사가 보통 12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가 8문제 나왔는데, 이 비중은 예전의 비중을 좀 유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큰 현대사 비중이 이제 한 8문제에서 9문제, 그러니까 7문제에서 9문제, 평균 8문제라고 본다면 딱 그 정도 평균을 유지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류사적으로 보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에서 정치사가 16문제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사가 2문제 나왔고요. 문화사가 2문제 나왔죠. 자, 밑에 평가를 해놨는데 소방은 전통적으로 정치사와 근현대사의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사의 비중이 올해는 조금 더 높았죠. 그 정도로 이제 전통적인 비율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도 예외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상한 대로 비율을 유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놓을 것이라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이 비율을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래요. 특별한 변화는 감지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 정치사 중심으로 정리를 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근현대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근현대사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1회독하고 2회독 할 때는 이제 정치사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회독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합격하려면 한 5회독에서 6회독 정도 하게 되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1회독, 2회독부터 완벽하게 문화사까지 정리가 되고 가고 싶은 욕망은 있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별 도움은 안 됩니다. 문화사 비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양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술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제 효율적으로 접근한다면 1회독, 2회독 할 때는 먼저 정치사에 목숨을 걸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자, 그 적어놨는데 1회독, 2회독 할 때부터 근현대사를 무시하지 말고 보세요. 보통 이제 다른 학원이나 안 그러면 기본 강의를 잘 들어보면 다른 학원이라든가 인강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기본 강의 때는 정근대사만 하고 근현대사를 하지 않는데, 그래서 근현대사의 감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페이스대로 기본 강의 때부터 뭐 해라? 근현대사를 계속 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고, 1회독 하는 것부터 근현대사를 빼고 1회독 하지 마세요. 계속적으로 근현대사를 포함시켜가지고 1회독을 넣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데 정근대사만 한번 보고 다시 기억 안 난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을 1회독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어디까지 끝내야지 1회독이 된다? 마지막 현대까지 끝내야지만 1회독이라는 마음, 요 마음을 꼭 지키세요. 그래가지고 몇 번 봐야 됩니까? 5번에서 6번 돌리면 됩니다. 그 정도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은 여러분 공부 방법이 뭔가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 정도 하게 되면 무조건 합격선까지 갑니다. 어려운 거 전혀 없어요. 네, 그때까지 여러분들 인내가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그게 세 번째 줄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근현대사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본반에서부터 근현대사를 꾸준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본 1회독부터 근현대사는 공격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그냥 근현대사는 비중이 높으니까. 자, 그럼 문제 난이도는 중하위 평이한 난이도라고 생각됩니다. 좀 무난했던 출제라고 보면 됩니다. 변별력을 두고자 했던 문제는 9번 수령 7사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번 유신체제 시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제가 풀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합격선은 한 90에서 95 정도로 봅니다. 자, 꽤 높죠. 자, 문제의 유형으로는 사료, 자료 제시형이 19문제, 그 다음에 단순 순서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되었죠. 그럼 뭡니까? 사료 제시형이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즉, 어떤 것을 박스 안에 제시를 해주고 그 박스를 먼저 추론케 하고 그걸 통해서 선택지를 선택하는 문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 스타일입니다. 꼭 준비하도록 하시고요. 이 또한 기존의 소방 출제 유형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사료 제시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 수업 시간에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심화반에서 사료 분석을 하면서
정리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기본 수업 때 봐주는 사료들은 무조건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 놓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화 수업 때 사료 분석을 해줄 겁니다. 그 사료 분석까지 정리가 되면 이제 어떤 사료 분석형 문제라 하더라도 충분히 극복이 될 겁니다. 네,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대신 지치지 말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힌트가 될 만한 게 빙하기가 끝났다는 부분 나오죠. 그 다음에 강가나 바닷가에 머무르면서라는 부분 나옵니다. 그럼 농경과 목축이 나오고 간섭기조차 나오죠. 그럼 어느 시기가 됩니까? 신석기가 됩니다. 자, 1번 계절제를 주관하는 청군. 일단 청군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나라로 가져야 됩니까? 사만 시대로 가져야 됩니다. 사만의 이제 제사장이 바로 청군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청군이 나오고 사만이 나오게 되면 어느 시기의 특징이 될까요? 철기 시기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신석기와는 관련 없죠. 2번입니다. 가락바퀴가 나오죠. 정답이죠. 신석기 시대의 직조와 관련되어 있는 유물입니다. 3번 부족을 지배하는 읍분삼로. 읍금삼로는 언제의 군장이죠? 어디의 군장입니까? 옥저와 동해의 군장이죠. 옥저와 동해가 나오게 되면 일단 철기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석기와는 관련 없죠.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을 보고 있는 군장이 됩니다. 비파형 동검은 언제 나오죠? 청동기시 나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2번입니다.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힌트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죠? 먼저 남자 집에 들어가서 지내다가 나중에 남자 집에서 그러니까 먼저 남자 집에 가서 지내다가 나중에 결혼할 때쯤 여자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남자 집에서 돈을 가져오면 완전히 이제 남자 집으로 들어가는 제도가 되는 거죠. 민며느리제가 됩니다. 예부제라고도 하죠. 어느 나라입니까? 옥저가 됩니다. 옥저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답은 4번입니다. 그죠? 4번이 바로 시체를 감회장했다가 뼈만 추려서 제사를 지냈던 골장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 공동묘가 되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제가 필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설지가 없다면 제가 하나하나 이제 정답하고 필요한 경우는 좀 적어줄 필요가 있는데 밑에 해설지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굳이 필기를 안 해도 되겠죠.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1번은 어느 나라가 되죠? 동맹이 나오기 때문에 고구려가 되고요. 자, 2번은 마가오가 저가 구가에 대한 이야기죠. 부여가 됩니다. 3번 당군 광화마 바느피가 나오죠. 어느 나라의 특산물입니까? 동해의 특산물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미추시 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요거 정말 우리가 많이 본 사료죠. 그에 보면 외인이 나오고 그다음 기병 오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임나가라가 나오죠. 임나가라가 바로 금강가야입니다. 김에 있는 금강가야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임나가라, 봉가야, 금강가야. 그때 이 왕이 누가 되죠? 그러면 광교토 대왕이 되는 거죠. 광교토 대왕이 신라 구원 전쟁이 됩니다. 자, 광교토 대왕으로 풀면 됩니다. 1번입니다. 태학을 설립했다. 어느 왕이죠? 소수리망. 대가야를 정복했다. 이거는 신라로 가죠. 대가야 같은 경우는 진흥왕이 됩니다. 금강가야가 법흥왕이 되고요. 3번입니다. 관산성에서 전사했던 백제왕은 송왕이 되겠죠. 답은 4번이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이 독자적인 연호가 바로 뭐죠?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합니다. 답은 4번. 4번. 다음 내용을 실시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힌트가 될 만한 게 첫 번째 줄에 흠돌이 나오죠. 흠돌. 반역자 흠돌이 나옵니다. 밑줄 고노토를 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글에서 노급을 없앴다는 부분 나오죠. 노급을 없앴다는 게 뭐죠? 노급을 폐지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느 왕으로 합니까? 신문왕으로 하죠. 김은돌 모욕사건, 관료전지급, 노급 폐지. 1번 삼국을 통일했다. 삼국은 언제 통일되죠? 문무왕 때 통일됩니다. 2번 국학을 설치하고 관료를 양성했다. 맞죠? 신문왕이 됩니다. 3번 한강을 차지하고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웠다. 이거 어느 왕이죠? 진흥왕이죠. 순수비, 북한산 순수비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4번은 신라라는 국호를 정하고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던 것은 지증왕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좀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밑 주신 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 나오죠. 자, 일단 이 왕이 누가 될까요? 광종이라고 나오네요, 그죠? 광종 때 나왔던 정책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외웠죠, 그죠? 다음 몇 번입니까? 3번이죠. 과거제를 실시했습니다. 1번 노는 정방을 폐지했다. 자, 정방은 왕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대신 행사하기 위해서 최후 때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폐지가 되죠? 공민왕 때 폐지가 되죠. 공민왕 때 왕권 강화 정책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죠. 자, 1번은 공민왕이 되고요. 양형고를 설치했다. 이건 어느 왕으로 갑니까? 예종으로 갑니다. 관악진흥책 같은 경우는 좀 외워줘야 됩니다. 관악진흥책이 꽤 나옵니다. 고려시기의 관악진흥책 자, 첫 번째는 서적포를 설치하죠. 자, 두 번째는 양형고를 설치합니다. 자, 세 번째는 도문각하고 청영각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칠제를 설치합니다. 칠제를 이제 설치한다기보다는 개설한다 보는 거죠. 칠제를 개설하였다. 다섯 번째 경사 육학을 정비하고요. 여섯 번째 서막전을 설치하게 됩니다. 자, 요 6개는 좀 기억해줘야 됩니다. 6개가 바로 뭐다? 고려시기에 나왔던 관악진흥책이 됩니다. 혹시 시기 판단 물어볼 수 있어요. 시기도 같이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 문제죠. 시기 판단도 같이 나왔던 문제죠. 서적보가 설치가 됐던 것은 숙종 때가 되고요. 양형고는 예종 때가 됩니다. 이것 또한 예종 때가 되고요. 이것 또한 예종 때가 되고, 경사육학을 설치했던 것은 인종 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서막전을 설치했던 것은 충렬왕 때가 됩니다. 서양 보청 76섬 이렇게 기억하랬죠. 서양 보청기 가격이 76섬이래요. 자, 양형고 설치는 그래서 어느 왕으로 갑니까? 예종으로 합니다. 저건 뭐냐면 서적포는 서적을 가능했던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양형고는 장학재단입니다. 보문각하고 청영각 같은 경우는 학문연구소가 되고요. 칠제는 과거 시험은 전문 강좌입니다. 경사육학은 국자감에서 국학이죠. 그때는 국학에서 이제 가르치게 될 경전 6개를 정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막전은 양형고라는 장학재단이 부실해지니까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새로운 장학재단이 됩니다. 자, 3번은 답이고요. 과거제 광종 때가 되고요. 서경천도를 추진했다. 서경천도를 추진했던 것은 두 시기를 다 봐줘야 되는데, 첫 번째 3대 정종 때입니다. 3대 정종 때 2대가 해종인데, 해종 때 왕교난이 발생하죠. 이때 왕교난을 막기 위해서 서경 세력이었던 왕식념 세력을 끌어들여가지고 진압하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왕식념 세력이 있는 서경으로 천도하려고 잠시 계획했죠. 물론 실행은 안 됐습니다. 3대 정종 때 한번 서경 천도를 시도했고, 또 한 번 서경 천도가 시도가 됐던 것이 언제냐면 인종 때입니다. 인종 때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때, 이때도 서경 천도를 한번 추진했죠. 그래서 서경에 이제 대화궁을 짓기 시작했고 막 그랬잖아요, 그지? 물론 실행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3대 정종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종 때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6번이 바로 그거죠. 방금 우리가 봤던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의 사료가 됩니다. 그 보면 대화세라고 나오죠. 이건 풍수지리산의 명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럼 대위국이 바로 묘청이 세운 나라 이름입니다. 청계가 바로 묘청이 세웠던 나라의 연호가 되고요. 청견 중위군이 바로 자신의 군대를 지칭했던 명칭이 되죠. 답은 쉽습니다. 그죠? 1번입니다. 개경파였던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이 되죠.
2번은 이자겸 척준경이 나오니까 이자겸은 아닙니다. 그냥. 3번은 정중부와 이해방이 나오면 무신정변이 되고요. 4번 최후는 교정도감 외에 정방과 삼별초를 설치했다. 이거는 이제 최후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가와 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가 조금은 여러분들 변별력을 두려고 했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문제 풀라고 했습니까? 왕으로 바꿔서 문제 풀면 됩니다. 연도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자, 가 같은 경우는 강감차이 나오죠. 강감차이 나오게 되면 귀주대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귀주대첩 언제 발생했죠? 현종 때 발생합니다. 현종 때 거란이 2차, 3차 침략이 있었죠. 이때 이제 3차 침략이 바로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됩니다. 나를 보니까 윤관이 나오는데 윤관이 새로운 부대를 장설했는데 신기군, 신복군, 항마군이 나오죠. 그럼 무슨 군대가 되죠? 별무반이 됩니다. 이 별무반이 장설되게 되면 숙종 들어가고요. 별무반이 여진 정보를 해가지고 동북구성을 축조하게 되면 예종 들어갑니다. 지금 별무반이 장설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어디로 간다? 숙종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왕과 어느 왕 사이를 찾아달라? 현종과 숙종 사이를 찾아달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연도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왕으로 바꿔가지고 대입시켜보면 되겠죠. 1번 여진을 몰아내고 동북구성을 축조했다. 이거 언제라고 했죠? 방금 예종입니다. 예종은 어디로 갑니까? 숙종 다음으로 가죠. 2번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역분전을 지급했다. 자, 역분전화 살펴. 역분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공신전입니다. 공신이라는 것은 개국 공신들에게 그 역할이 있었고 그 역할에 맞춰서 토지를 나눠줬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개국 초가 되겠죠. 태조 때가 됩니다. 왕건 때가 됩니다. 3번 압록강에서 도련표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천리장성은 9대 덕종부터 10대 정종까지 쌓았던 겁니다. 덕종 때 쌓기 시작해서 그 다음 10대 정종 때 완성되죠. 답은 3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왕을 제대로 몰랐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봐봐. 일단 우리가 거란의 침략을 다 막아내지. 거란이 1차 침략했을 때가 성종 때고 2차, 3차 침략했을 때가 현종 때지, 그지? 거란의 침략은 3차까지입니다. 막아냈어요. 그런 다음에 또 거란의 침략이 올 줄 모르니까 뭐 해줘야 돼, 이제? 국경선에 장성을 쌓기 시작했지. 그 성이 바로 뭐야? 천리장성입니다. 그럼 천리장성을 쌓은 이유는 첫 번째, 거란이 또 침략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막는 것이고, 또 하나 더, 여진도 강성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진도 방비한다는 의미도 있었어요, 이게. 그지? 그런 다음에 여진이 뭡니까? 출몰해가지고 노락질하니까 이를 토벌하기 시작하면서 뭘 만들었다? 별무반을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동북구성을 쌓았다. 그 다음 1년 만에 반환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답은 3번으로 가겠죠. 4번 친원적 성향이 강한 고무세족이 지배 세력으로 등장했다. 이거 언제가 됩니까? 원간섭기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기관은 힌트가 될 만한 게 진료한다는 부분 나오죠. 진료는 뭡니까? 병원입니다. 병원은 원자로 끝나겠죠. 약국은 국자로 끝나겠지. 그 다음에 개경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럼 고려 시기에 개경에 설치했던 병원은 서민들을 치료했던 무료 병원은 이렇게 되는 거죠. 뭐죠? 그렇죠. 동서대비원입니다. 개경이 동쪽과 서쪽에 설치했고 서경에 분사를 설치했던 동서대비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8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9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말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변별력을 두려고 했던 문제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수령 7사에 대한 이야기죠. 그 고려 시기하고 조선 시기에 수령해야 될 일이 있죠. 수령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고려 시기에는 수령 오사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 시기에는 수령이 해야 될 7가지 일이 있습니다. 7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뭘 낸 것이다? 요 수령 74를 잘 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령 74가 이제 경국대전에 명시가 딱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딱 4개 깔끔해요. 그래서 이제 가져왔는데 선택지 자체는 이제 별로 깔끔하진 않아요. 이게 선택지를 좀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선택지는 약간 이제 지저분한데 그래도 이제 수령해야 될 일들을 일단은 이제 알 수는 있습니다. 딱 보니까 이제 일단 아니죠, 그죠? 일단 답은 3번이다, 그지? 지가 수령인데 수령이 수령의 비리를 감찰한다. 그렇죠? 그래서 말이 안 맞죠, 이게. 자, 위에 봐봐, 친구들 봐봐. 위에 선택지를 봐. 제시문을 보도록 합시다. 제시문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흡곡 현령이 되는데 현령이 바로 부목군현의 수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봐봐. 조선 시기에 수령이라고 하면 누구를 이야기하죠? 부목군현에 보낸 지방관을 말하는 거잖아, 그지? 부에는 부윤부사, 목에는 목사, 군에는 군수, 현에는 현령, 현감이 보냅니다. 그 보면 현령이라는 단어 나오잖아, 그지? 그 현령에 미친 거죠, 근데. 그럼 이 사람이 뭘 지냈다는 이야기야? 지방관, 수령, 현령을 지낸 사람의 뜻이야. 그럼 일단 수령이라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라는 7사로 나오잖아. 그럼 수령이 해야 될 7가지 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령 7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수령인데 수령의 비리를 감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지가 수령이잖아. 그럼 지 하는 일에 집중해줘야 되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대등한 관계입니다. 요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 관찰사가 있어요. 관찰사는 수령은 아닌데 요 밑에 있는 수령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이제 감독하는 사람, 이 관찰사가 되고요. 실제적인 이제 이 사람들 수령이 되는데 이 사람들 관계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왜 이렇게 나눴냐면 땅의 크기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인구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나눴을 뿐이지 그리고 또 품은 서로 다릅니다. 그렇지만 일단 평상시엔 대등한 관계로 유지가 되다가 전시체제 때 살짝 이제 상하관계가 나타나긴 하죠. 그렇지만 일단은 대등한 관계라고 보면 되겠죠. 서로 감시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3번에 해당되는 거 있잖아. 수령의 비리를 감시했다라고 하게 되면 누구를 가져오냐면 암행사를 가져야 돼요. 주로. 그래서 암행사를 조선은 정기적으로 파견해가지고 수령의 비리가 있으면 이를 감찰했죠. 그래서 3번은 암행의사로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럼 수령해야 될 일. 첫 번째, 호구를 늘린다. 학교 교육을 장려한다. 공정하게 세금을 징수한다. 이런 거 다 있죠. 밑에 보게 되면 수령 7사가 나옵니다. 농사를 진행시키는 거, 호구를 증가시키는 거, 학교 교육을 진행시키는 거, 그럼 군정수라 나오죠. 이건 군정을 바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군사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역의 균등한 부가 나오죠. 조세의 균등한 이제 징수. 그럼 송사, 재판을 이제 제대로 하는 것. 그 다음에 간사하고 교활한 풍수가 없앤다. 그래서 간사하고 이제 교활한 무리를 없앤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7가지 할 일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제 9번 같은 경우는 수령 7사를 내가 다 못했다 하더라도 수령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답을 맞춘 데는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현장에서 그런 여유가 있었을까라는 것은 약간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했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 조금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10번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를 보니까 변방의 방비를 담당한다라는 오죠. 변방할 때 변자와 방비할 때 비자를 동그라미 치면 담당한다는 게 이제 마태 사자를 쓰거든요. 그러면 무슨 기구가 됩니까? 비변사가 되겠죠. 자, 1번입니다. 임진왜란 중에 설치되었다. 비변사는 처음에 중종 때 설치가 됩니다. 중종 때 삼포외란의 기점으로 임시기구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명종 때 을묘외변이 거치면서 상서기구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선조 때 임진왜란을 거치게 되면서 국정 최고기구로 성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설치됐다가 아니라 그 전부터 설치가 되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흥성대운군 때 축소 폐지되었다. 맞죠? 흥성대운군 때 폐지가 됩니다. 혁파가 됩니다. 3번 여론을 이끄는 언론활동을 하였다. 이거 온관의 역할을 담당했던 3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관직이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붕당정치가 형성되는 배경이 됐다. 붕당정치가 형성되는 이유는 이제 한 2가지 정도로 보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선조 때 이조 전랑직 다툼으로
붕당이 먼저 형성됩니다. 동인과 서인은. 그래서 김효원 집이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동인이라 부르고요. 심의겸 집이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서인이라 불리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성장하기 시작했던 것은 외적 정치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대립이 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인의 이왕이라든가 조식이라든가 서경덕이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인의 이제 이와 성원이 참여하게 되면서 동인과 서인의 이제 붕당이 적도 확실해지면서 서로 대립이 심화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넣어주자면 이조 전량직 다툼과 척신 정치 청산의 문제, 이 두 개의 문제를 놓고 붕당이 형성됐다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자, 하여튼 뭐 가와는 비변사와는 관련 없습니다. 이거는 붕당 정치 전개 과정은.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럼 1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힌트가 될 만한 게 책에 바로 나오죠. 성악십도와 주자서조로가 나옵니다. 누구의 책이죠? 이황의 책입니다. 이황을 찾아주면 되겠죠. 1번, 여전론을 주장했다. 정약용이 주장했던 내용이죠. 정약용이 전론에서 주장했던 토지 제도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정약용이 유배가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정전제를 주장하죠. 여전론과 정전제가 바로 정약용이 주장했던 토지 제도가 됩니다. 자, 인물이니까 정약용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2번입니다. 강화학파를 형성했다. 강화학파 같은 경우는 양명학파들이 형성한 학파가 되는데, 양명학파를 대신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정제두가 됩니다. 하곡 정제두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3번이 답이죠. 일본 성리학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맞습니다. 외란 중에, 임진왜란 중에 이제 이황 선생님의 제자들이 일본에 많이 잡혀가요. 그래서 일본 성리학 형성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황 선생님의 책도 이제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4번, 이와 기를 통일적으로 이해하면서 기를 중시했다. 기를 중시했다는 것 화살표, 그럼 주기론이 되겠죠. 이황은 주기입니까? 주리입니까? 주리론이거든요. 그래 틀렸고요. 만약에 4번을 보자면 누구로 넣어줄 수 있을까요? 서경덕이라든가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2로 풀면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12번입니다. 밀주신 반란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옳은 것은, 제가 이제 기본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그다음 심화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좀 하는 편인데, 만약에 위에 제시문이 나왔을 때 제시문을 여러분들 보고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시문 안에 출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근데 출처가 나온다. 출처가 나온다 하게 되면 이 출처를 좀 한번 보고 가도록 하십시오. 꼭.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왜 볼까? 시기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혹 장소, 지명과 관련해서도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주 읍지 이렇게 넣을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주로 뭐한테 중요하냐면 시기 판단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맙게 철정실록이라 넣어줘. 그럼 뭐다? 철정에 한정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잖아. 굉장히 고마운 겁니다. 다 읽고 난 다음에 보면 늦어요. 먼저 보고 갑니다. 근데 만약에 봤는데 모르는 사료다 이렇게 되면 그냥 패스하면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제시문에서 핵심을 찾아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자, 이건 고맙게 철정실록이라 넣어줘. 그럼 시기 판단하는데 좋고, 그럼 위에 딱 가니까 뭐가 핵심가 나오죠? 진주가 나옵니다. 또 인물로서는 백낙신이 나오죠. 그럼 뭡니까? 진주밀란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죠. 백낙신의 타막 때문에 나온 게 이제 진주밀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철종식에 나왔던 진주밀란이 중심이 되어서 나중에 뭐로 발전돼 가죠? 진주밀란이 나중에 뭐로 확산됩니까? 그렇죠. 임술, 농민, 봉기로 발전돼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철종 때 이제 뭐가 만들어지죠? 삼정이정청이 설치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삼정이정청 설치의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주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핵사 박규수가 내려갔는데 보니까 삼정인문란이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했죠. 그래서 삼정인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이정청을 설치했지만 삼정이정청에서 제시했던 개혁안이 비변사에서 통과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혁은 실패로 끝났다라고 가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호패법은
태종 때 제정되었던 법이 되고요. 집강서는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들이 전라도에 설치했던 민정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연분고등법은 세종 때 제정되었던 공법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번부터 근대죠. 그래서 이제 여대 문제가 되는 겁니다. 13부터 20분까지 여대 문제가 되죠. 7문제가 아니라 여대 문제가 됩니다.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힌트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죠? 고정실록 힌트가 될 수 있죠. 근데 너무 보면 넓은 것 같은데 위에 구체적으로 보자면 뭐가 나오죠? 우정국이 나옵니다. 우정국. 자, 우정국이 나오는 거 보니까 갑신정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84년도에 갑신정변에 대한 이야기죠. 갑신정변의 결과 우리는 일본과 무슨 조약을 체결하죠? 한성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의 결과 조선이 일본과 체결했던 조약이 제물포조약. 그 다음 갑신정변의 결과 조선과 일본이 체결했던 조약은 한성조약. 이렇게 아시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보국안 및 제폭구민은 동학농민운동 때의 구호가 되고요. 최익현 등의 유생 등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최익현 등의 유생들이 주도했던 것은 의병운동입니다. 해당상이 없죠. 그럼 갑신정변은 누가 주도했죠? 급진귀화파들이 주도했죠.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그 다음에 서강범. 요 정도 인물을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구식군인들에 대한 차별 대우가 발달이 되었다.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죠? 이모군란에 대한 이야기죠. 13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14번 가단체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힌트가 될 만한 게 대한제국 수립을 전후했다는 시기도 좀 힌트가 될 수 있고요. 대한제국이 언제 수립되죠? 1897년에 수립되죠. 그 다음에 열강의 이권 침탈에 반대한다는 부분도 나옵니다. 자, 열강의 이권 침탈에 반대해서 나왔던 단체는 독립협회가 되겠죠. 답은 독립협회가 됩니다. 또 힌트가 될 만한 게 밑에 보니까 만민공동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래서 독립협회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죠. 자, 1번 만주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였다. 남만주 삼원보가 대표적인 지역이 되는데 남만주 삼원보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했던 대표적인 단체는 신민회가 됩니다. 2번 고종의 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1907년에 고종의 퇴위 반대운동을 펼치다가 해산되었던 대한자강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일본의 황무지 경영권 요구에 반대했다. 이건 1904년에 만들어진 보안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4번 자유민권운동과 의회 설립운동을 추진했다. 자, 요게 독립협회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조금 있잖아. 제가 볼 때 문제를 잘 냈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냈던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이게 3자운동, 3자 사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독립협회가 지향했던 가치를 3개로 표현했는데 이것이 바로 3자라는 겁니다. 3자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자주국권이 되고요. 두 번째는 자유민권, 세 번째는 자강개혁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독립협회의 3자운동 또는 3자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주국권 사상을 바탕으로 한 자주국권운동, 자유민권운동, 자강개혁운동 이 3가지가 바로 3자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자주국권운동이 바로 뭐냐면 열강의 이권 침탈 저지와 관련되어 있고요. 자유민권운동이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홍보해 나가는 활동이 되고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가 바로 참정권이 있죠. 참정권과 관련해서 넣을 수 있는 게 바로 의회 설립운동도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의회 설립운동은 우리가 힘을 키우고자 하는 자강개혁과도 관련돼 있어요. 민권을 바탕으로 한 자강개혁도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자유민권과 자강개혁을 아우를 수 있는 활동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의회 설립운동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추원을 의회로 만들려고 했죠. 물론 실현은 안 됐지만 의회 설립운동도 독립협회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문제 내용 중에 유일하게 사료 제시형이 아닌 그냥 단순 순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15번. 그렇다고 있다고 했죠, 한 문제. 그게 바로 요겁니다.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좀 순서를 연도를 가지고
기억해 주면 좋은데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는 연도를 외우기보다는 스토리 만들려고 했죠. 그 스토리대로 가면 됩니다. 봉오동 노트는 1920년 6월이 되고요. 자유시 참배는 1921년입니다. 그럼 청산리 대첩은 1920년인데 이거는 몇 월이죠? 10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라는 3부 통합운동이 되는데 이 3부가 바로 뭐냐면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가 되죠. 참의부가 1923년에, 정의부가 24년에, 시민부가 25년에 만들어지는데 여기 언제 통합되냐면 북만주 혁신의회로 1928년에 통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만주 국민부로 1929년에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 이리 보든 저리 보든 전부 다 20년대에 이제 중후바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순서는 제일 뒤로 가겠죠.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1번이 답이 됩니다. 가, 다, 나, 라 순서로 가겠죠. 자, 16번입니다. 다음 법령과 관련된 사업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힌트가 될 만한 게 조선 총독부 일제강점기라고 보면 되겠죠. 토지 소유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임시 토지조사국장이 나오고 17조에 보니까 임시 토지조사국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1912년에 제정되었던 토지조사령이 되고요.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진행되었던 토지조사 사업에 대한 사료가 되겠죠. 그럼 토지조사 사업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주면 됩니다. 1번, 조선 총독부의 지세 수입이 증가했다. 당연한 말이죠.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했던 것은 조선 총독부의 지세 수입을 늘리는 게 목적이었고 물론 결과는 토지 약탈로 이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소작인들이 경작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자, 이 부분 중요하다고 했죠. 소작인들의 경작권, 소작권은 인정 안 됐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인정됐던 것이 인정 안 됐다는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일본 지주의 소유권 절대주의 위주로 갔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일본인 지주에게 이제 예속이 강화되었죠. 예속이 많이 됐습니다. 3번입니다. 일본인 농업 이주민이 지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총독부가 약탈해간 토지를 담당했던 기구가 바로 동양척시 주식회사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토지를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주냐면 일본에서 이민해 오는 일본인에게 값싸게 불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일본인 지주가 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조선의 지배를 완벽하게 해나가려고 했던 총독부의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본인 지주가 성장하는 배경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자, 4번 토지조사 소유권을 인정하는 증명서로 지계가 발급되었다. 자, 지계는 화살표 이건 언제 발급되었던 거죠? 대한제국 시기에 했던 양전 사업의 결과로 지계가 발급이 됐죠. 이건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대한제국 시기의 사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4번이 되고요. 자, 17번입니다. 다음 강령을 발표한 단체가 되겠죠. 정치, 경제적 각성, 단결, 기회주의 일체부인, 신간회가 발표했던 3대 강령이 됩니다. 자, 이 강령 굉장히 중요한 강령이라고 했죠. 신간회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답은 1번입니다. 왜냐하면 민족협동전선에 나오죠. 자, 민족협동전선 화살표 이게 다른 말로 뭐라 부를까요? 민족 유일당 운동 또는 자화합작 운동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협동이라는 것은 자화합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자화합작 단체가 바로 신간회니까 답은 1번으로 갈 수 있고요. 자, 이번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설립하고자 했다. 이거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죠. 1922년부터 24년까지 있었던 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번 백정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이게 바로 이제 조선 형평사가 만들어지고 형평운동을 추진했던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1923년에 조선 형평사는 진주에서 만들어집니다. 4번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발간했다. 어린이 운동을 주도했던 것은 천도교 계통입니다. 소파 방정환도 이제 천도교 신자였죠. 그래서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날을 제정했죠. 천도교와 관련됐습니다. 17번의 답은 1번이 되고요. 자, 18번 다음을 주장한 인물이 오죠. 자, 위의 제시문에서 아와 비아의 투쟁을 잡아줘야 됩니다.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봤던 인물이 바로 신치호가 되겠죠. 이게 바로 조선 상고사
내용입니다. 신초가 적었던 조선 상고사의 내용을 가져온 거죠. 신초 1번입니다. 대한민국 신부의 독사신론을 발표하여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맞죠? 신초는 1908년 대한민국 신부의 독사신론을 발표해가지고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 바로 1번이고요. 자, 2번. 정약용 서거 99주기를 기념한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여 조선학을 제청했다. 조선학 운동은 1930년대, 정확하게 1934년인데 34년에 이제 정약용 서거 99주기를 맞이해가지고 여유당 전서가 발간되거든요. 이때 이제 주장되었던 민족주의 역사학의 방향입니다. 민족주의 역사학이 조선 시기의 실학과 결합돼가지고 보다 실천적인 학문으로 발전되어 갔던 것이 바로 조선학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조선학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은 위당 정인보와 그다음 문일평, 호암 문일평, 그다음에 안정 정도. 정인보하고 문일평 정도만 좀 기억해도 될 것 같습니다. 3번. 진단학회를 조직하고 철저한 문헌 고증으로 한국사를 객관적으로 소술하고자 했다. 실증주의 역사학이죠. 실증주의 역사학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은 이병도가 있습니다. 4번. 유물사관의 바탕을 두고, 유물사관이 바로 사회주의 사관입니다. 즉 사회주의 이론을 바탕을 두고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 법칙에 따라 발전하였다는 것을 강조했다. 사회경제사학을 주장했던 백남훈의 주장이죠. 네, 18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명이 발표된 계기로 옳은 것은? 힌트가 될 만한 게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대통령직을 물러났다는 거. 우리 현대사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직을 자의로 물러났던 인물은 이승만밖에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통령직을 물러났던 것은 이승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선거란 말이 나오죠. 이게 바로 3.15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나왔던 의거는 뭐가 되죠? 4.19 혁명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됩니다. 6.3 시위는 이거는 이제 한일협정 체결에 반대해서 나왔던 거죠. 1965년에 한일협정 체결에 반발해서 1964년에 나왔던 시위가 됩니다. 자, 1번, 3번은 이제 서로 연계되는 거죠. 부망쟁은 1979년에 나왔던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 시위가 되죠. 자, 20번입니다. 20번이 변별력을 두려고 했던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됩니다. 다음 헌법이 적용된 시기가 나오죠. 힌트가 될 만한 게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나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 같은 경우는 유신체제 때 대통령 뽑았던 그런 이제 선거인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또 힌트가 될 만한 게 53조 제일 마지막에 보면 긴급조치가 나오죠. 긴급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정부의 이제 명령으로서 제한해 갈 수 있는 강력한 제재가 됩니다. 이게 이제 나왔던 것은 유신헌법 때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 체제는 유신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신헌법이 적용되는 시기가 되니까 유신정권이 되겠죠. 유신체제 같은 경우는 유신헌법이 이제 7차 헌법 개정이 되는데 1972년에 제7차 개헌이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8차 개헌이 언제 이루어지죠? 1980년에 이루어집니다. 80년에 제8차 개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72년부터 80년까지를 찾는 문제가 되는 거죠. 7차 개헌이 바로 유신 헌법 개헌이 됩니다. 그러니까 72년부터 80년 사이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1번입니다. 윤보선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윤보선 대통령이 물러났던 것은 1961년에 있었던 5.16 군사정변 때 물러나게 됩니다. 61년으로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2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었던 나오죠.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1961년에 5.16 군사 쿠데타가 있고 난 다음에 이 5.16 군사 정변을 일으켰던 세력이 군사혁명위원회를 먼저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또 개칭해가지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만들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61년에 있었던 5.16 군사 정변과도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죠. 3번 3.1 민주구국선언. 자, 요게 답입니다. 요게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76년도에 있었던 민주화 선언이 되는데 당시 유신체제에 반발했던 야권 인사들과 여러 이제 민주주의 인사들이 명동성당에서 76년 명동성당에서 3.1 구국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유신체제의 저항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건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정확히 보자면 1993년 때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과 금융실명제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건 김영삼 정부로 갑니다. 그래서 20번 문제는 좀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1번, 2번, 4번이 아니기 때문에 3번으로 가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소거법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볼 때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한두 문제 정도에서 이제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공부하는 전략을 잘 세우도록 하십시오. 그냥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첫 번째, 1회독하고 2회독은 어디에 집중해라? 정치사에 집중해라. 그럼 1회독부터 근현대사는 공격적으로 정리에 들어가라. 그 다음에 1, 2회독 정확하게 정리한 다음에 3, 4회독부터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를 연결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료를 중요하게 생각해 줘야 되는데 사료 분석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 때 나오는 사료는 무조건 내 걸로 만들도록 하고요. 이외에 심화 수업 때 들어오는 사료 특강이라든가 심화 수업 때는 사료 분석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들어가지고 사료를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굉장히 이제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 풀 수 있는 요령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자, 시험 문하고 수고했고 잘 정리해가지고 다음에 꼭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해설 특강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